자, 11월 11일 토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는 서울의 기수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가 지금 부경 국제신문배 대상 경주 때문에 내려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기승정지 있는 기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수도 빡빡하게 돌아갈 것 같고요. 어쩌면 뭐 문세용 기수의 독주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한해 문세영 기수가 좀 되는 말을 많이 탑니다. 네, 이 점도 좀 변수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자,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리고 날이 갑자기 막 쌀쌀해졌기 때문에 여름에 봤던 마필의 컨디션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점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뭐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편성이 엄청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 강자도 없고 절대 약자도 없는 그런 편성들이 막 많다 보니까 전개에 의해서 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기본적인 능력에서 기본 능력이 좀 앞서 있는 마필들이 선전을 하기는 하는데 그 인기마들의 능력차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그 점이 좀 변수란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출전 두수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뭐 아주 적은 두수의 출전 뭐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분할 경주가 한 3개 정도, 그러니까 6개 경주가 지금 분할 경주기 때문에 그리고 장거리 경주가 별로 없습니다. 이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투 2세 암말 12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좀 계륵 같은 존재가 하나 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전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벌써 계륵 같은 존재예요. 자, 7번마 엑셀런트 마타. 아마 이번 경주 뭐 최고 인기마가 될 겁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문세영 기수와는 입상의 경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릴 텐데 이 마필이 보시면 뛸 때 고개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직진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발력은 좋기 때문에 앞선의 자리는 차지하는데 직선주로에서 탄력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경주에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서도 무시하기는 힘들어요. 무시하기는 힘든데 그렇다고 이 마필을 좀 강하게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 단독 선행을 가고 옆에서 그렇게 견제하는 마필이 없다면 마지막까지 버틸 가망이 높은데 만약에 3, 4코너 이후에 이 마필과 나란히 뛰는 견제하는 마필이 있다라고 한다면 뒷심 좋은 마필들한테 잡힐 가망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뭐 7번 엑셀런트 마타가 뭐 최고의 인기를 누릴 거고 저도 역시 예상에서 제외는 하지는 못하지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경주에선 전체적으로 보면 뭐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이렇다 할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 4번마 참 좋은 인연, 이 마필이 직전 경주 1200m에서 이제 좀 3착을 차지를 했는데 뭔가 좀 마필의 변화가 좀 온 그런 느낌의 마필입니다. 좀 주행 자세가 조금은 안정적으로 바뀌었고요. 1000m보다는 1200m 경주 거리가 늘어날수록 저는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엑셀런트 마타가 완전히 독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질 않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한테도 분명히 기회는 나온다. 그렇다면 전개로 봐서는 4번마 참 좋은 인연이 좋아 보이고요. 이 이외에는 이 1번마 성실대로가 직전에 엑셀런트 마타와 같이 뛰었죠. 외곽 게이트에서 김효정 기수가 초반에 강하게 붙이기는 했지만 4선, 5선 정렬을 하고 말았죠. 그러면서 3, 4코너 이후에 계속 뒤로 쳐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데뷔전을 망치고 말았는데 자, 게이트가 1번 게이트입니다. 이 마필도 기본적인 순발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거든요. 과연 뒷심이 보강이 돼 있느냐? 네. 결국 이 마필이 있기 때문에 엑셀런트 마타가 손쉬운 전개가 나오지는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다른 마필들은 솔직히
뭐 크게 눈에 띄는 마필은 없는데 지금 데뷔전을 갖는 이 6번마 우리가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 심사 기록은 뭐 나쁘진 않죠. 평범합니다. 평범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좀 한세네 자마고 최근 들어서 이 한세네 자마들이 원래 한세네 자마들이 완전 순발력 갖고 뛰는 마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선취입도 곧잘합니다. 한세네 자마들이요. 네,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비록 데뷔전이긴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경주는 저는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입상 가능마로요. 4번마 참 좋은 인연, 6번마 우리가, 1번마 성실대로,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엑셀런트 맞다. 예, 이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자, 이 마필은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지만 뭐 아니면 돕니다. 이 마필이 입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면 무조건 충마입니다. 근데 상태가 별로고 위험 요소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2 2세 암말 12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근데 솔직히 뭐 1경주, 2경주가 분할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추려서 뭐 11마리, 12마리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두각을 낼 수 있는 마필이 나온 경주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에서는 뭐 딱 눈에 띄는 마필은 이 8번 막 금악스타죠. 지금까지 4번을 나와서 한 번에 준우승을 했는데 데뷔전 받았권, 그 다음 번 받았권,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역 기수로 바꾸면서 스타트를 끊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막판 탄력까지도 보여줬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때 나이스 태양이 상당한 인기를 모았었던 날이었는데 늑발을 했었죠. 그러고서 또 나이스 태양이 올라왔는데 그 마지막까지도 이 금악스타가 좀 버텨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에 출전을 했죠.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거 왜 출전했을까?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마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강자와 한번 경험을 가졌고, 자, 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또 인기마입니다. 자, 이번 경주 어쨌든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 아마 외곽에 있는 이 9번만 마루스타도 좀 선행을 가려고는 할 텐데 너무 뒷심이 없죠. 그러니까 금악스타는 이번 편성에서는 선행을 갈 수도 있고 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의 이점도 좀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 없는데 사전 인기도를 보면 이 6번마 스터닝 챔프가 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막판 탄력을 좀 보여줬죠. 근데 이게 자기만의 거,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뛴 그 타임이 아니고 어쨌든 바닥에서 5위까지는 치고 올라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 뒷심은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초반에 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갈 수 있느냐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제일 재밌게 보는 말은 이 3번마 스파크 썬더입니다. 데뷔전에서는 생각보다 좀 선행 강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역 기수가 스타트를 제대로 끊어내지는 못했는데 지금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번 경주는 데뷔전보다는 그렇게까지 경주 흐름이 빠르지는 않을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여기 한센의 자마라는 어떤 혈통적 기대치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최범현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결론적으로요. 이번 경주 현장에서 배팅을 한다면 이 3번마 스파크 썬더를 축으로 6번마 스터닝 챔프나 8번마 금악스타 이렇게 복승 기준으로 본다면 딱 두 방으로 그냥 결론 내고 싶은 경주입니다. 솔직히 지금 이번 경주는요 나와 있는 마필들이 데뷔전 또는 뭐 이전 뭐 이런 데서 보여준 걸음이 솔직히 없는 마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들의 잠재력을 갖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잠재력도 크게 보이는 마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선을 갈 수 있는 8번마 금악스타나
3번마 스파크 썬더, 그리고 9번마 마루스타 정도가 될 것이고, 선의권 따라올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스터닝 챔프가 되는데,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은 없는 경주에서 이 마필 저 마필을 다 베팅할 수는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인기 1, 2가 될 마필이 8번마 금막스타와 6번마 스터닝 챔프가 되는데, 뭐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문세영 기수와 김동수 기수의 복승식 조합은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들어오면 할 수 없죠. 뭐 최저 배당이 될 가망도 높고, 6번 스터닝 챔프와 8번 금막스타가 뭐 복승식 기준으로 입상을 한다. 그러면 전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지만, 저는 현장에서 배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는 차라리 3번마 스파크 선더를 축으로 좀 배팅을 해볼 만한 경주고, 저는 결국 이 세 마필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 마필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승식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배팅을 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전 인기도를 보시면요, 1번마 플랜비가 압도적 인기 1위입니다. 자, 또 문세영 기수 1, 2, 3경주가 다 인기 1위 마필입니다. 자, 플랜비가 지금까지 10번을 나와서 준우승 한 번을 했는데 준우승의 직전 경주였죠. 1200m에서 추입으로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상대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전 경주들을 보시면 뭐 1400m, 1300m 경주이긴 했지만 바닥권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도 잘 안 되고 막판 탄력도 그렇게 없었다. 근데 문제는 이번 경주 편성이 원체 약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 한 장의 직전 경주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게이트 1번이다. 그리고 이번 경주 흐름이 빠르지 않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플랜 B의 인기가 몰릴 수밖에 없는데, 좀 조심은 해야 됩니다. 오늘은요, 오늘 내일은 다 마찬가지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마필을 완전히 배팅권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마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러면 능력 있는 마필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죠. 만약에 이번 경주의 흐름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흘러가는 흐름이 나와버리면 플랜 B가 올라올 시간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앞선에서 막 치고받는 난타전이 된다면 앞선이 좀 무너지는 그림이 나올 경우에는 올라오기 제일 좋은 말은 1번마 플랜 B입니다. 자, 뭐 이번 경주 이 말 저 말 다 간다 안 간다 말들이 많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딱 이겁니다. 전개가 7번마 정성바이스와 8번마 파이팅 K가 선행을 가고요. 9번마 내길의 캡틴이 선의권 자리 잡은 가운데 1번마 플랜 B가 마지막 추입 타이밍을 잡는다. 저는 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필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선행에 갈 수 있는 이 7번마 정성바이스, 제가 봤을 때 선행의 한 자리는 차지하고 갈 겁니다. 가기는 갈 텐데 문제는 뒷심입니다. 뒷심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초반 힘한 배에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단점을 안고 있고요. 8번마 파이팅 K는 발전 기대치는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기대치는 있고, 작년 11월에가 이제 1년 된 거죠. 1년 전에 데뷔전을 치렀는데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스타트 능력이라든가 뒷심까지는 보여줬던 마필인데, 거의 1년 만에 지금 나오고 있는 마, 그러니까 장기 휴양마입니다. 휴양마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주행심사 모습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스타트 능력, 그러니까 순발력도 보여줬고 마지막 끈끈함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좀 장기 휴양이라는 것만 생각 안 한다면 솔직히 장래 발전 기대치라든가 마필을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여기선 8번마 파이팅 K가 가장 앞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9번만 내길의 캡틴은 이 마필 원래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최근 두 경주에선 계속 늑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 마필을 가지고 지금 그 앞선 선행 승부가 상위군으로 가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각질 변경을 조금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엔 좀 실패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임다빈 기수로 교체를 했거든요. 저는 9번 게이트에서 내기리 캡틴을 가지고 임다빈 기수가 지금 이 정도 편성이라면 인기마가 취입을 하는 마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내기리 캡틴이 최근의 두 경주처럼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즉 앞선을 나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정성 바이스 파이팅 K가 앞선에 나가는 가운데 바로 외곽에 딱 어깨에 붙여서 갈 수 있는 말이 9번만 내기리 캡틴이고, 제가 생각하는 전개대로 내기리 캡틴이 전개를 해버리면 저는 마지막에 끈끈하게 버티면서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 내기리 캡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요, 마필의 순수하게 갖고 있는 기본 능력과 기대치를 생각하면 8번마 파이팅 K가 제일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전개로 봤을 때 예전의 전개를 되찾아갈 수만 있다면 경험까지 감안을 했을 때 9번마 내기리 캡틴이 어깨 붙여갈 수 있는 전개로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1번마 인기만 1번마 플랜 B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복승식 조합 또는 삼복승식 조합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문제기는 한데, 과한 믿음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뒤로 돌릴 수 있는 마필은 또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내기리 캡틴, 8번마 파이팅 K, 1번마 플랜 B,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정성 바이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2 2세 별정 A형 12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역시 전개의 축은 이 7번마 스톤가이가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주행 자세가 그렇게까지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 앞선을 나왔죠. 앞선을 나오고도 이제 끈끈하게 버티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의 조짐은 좀 보였다. 그러면 결국 이 7번마 스톤가이가 선행을 가서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경주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이 최고 인기마가 될 이 4번마 라운탑 플레이어가 출전을 하는데, 이 마필이 직전 데뷔전에서는 이제 뒤에서 올라왔죠. 그러니까 막판 탄력을 좀 보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의 스타트 능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어쨌든 이 4번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초반에 좀 빨리 붙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스톤가이를 견제를 하면서 갈 마필이 라운 탑플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직전 이 라운 탑플레이가 이제 입상에 성공했던 경주에서 제가 이 드론킬러, 라운 탑플레이 이 두 마필을 복병으로 추천을 하면서 가장 강하게 추천했던 마필이 사하라문드입니다. 그 당시 11번 게이트인데 지금 9번 게이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마필의 체형도 그렇고요, 갖고 있는 습성이나 이것도 지금까지 뭐 두 번뿐이 안 뛴 마필이긴 하지만 저는 분명히 자력으로 형구는 당연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는데, 직전 경주가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마필이 스타트가 좀 매끄럽지가 못했고 막판에 이제 외곽에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시간과 거리가 조금은 아쉬웠었죠. 그러니까 주행이 상당히 그 자리 잡기에 좀 실패한 그런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승환 기수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기승을 하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저는 이 9마필 분위 출전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진로가 막히거나 뭐 이럴 일은 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요, 어떻게 보면 4번마 라운탑 플레이어와 9번마 사하라문드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7번마 스톤가이의 현장 상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선을 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조금 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조교할 때의 모습을 보면 채찍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앞선에 나가서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는 할 수 있는데 과연 압박이 심한 경주에서 마지막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점이 좀 의심스러운 거고요. 제가 뭐 최대 복병으로 본다면 이 5번마 자이언트엠입니다. 데뷔전 인기 1위 마필이었어요. 데뷔전 인기 1위라는 거는 어쨌든 이 마필의 능력치,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마필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아예 발주가 안 돼 버렸죠. 그냥 마지막에 뭐 힘을 써봤자 단거리 경주에서 뭐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자, 정정희 기수, 어쨌든 힘으로 밀어붙이는 기수기 때문에 이 자이언트엠이 페더럴리스트의 자마거든요. 그러니까 순발력이 좋다라기보다는 끈끈하게 밀고 들어가서 마지막 탄력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이 자이언트엠이 지금 사전 인기도에서는 조금 뒤로 밀려 있는데 저는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관심권의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 자이언트엠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번 경주 이 7번마 스톤가이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전체적인 입상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번마 사하라몬드, 4번마 라운탑플레이, 5번마 자이언트엠,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스톤가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현군에서 기복을 보이는 마필과 승군전을 갖는 상승세의 마필 간의 이제 한판 승부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승군전을 갖는 마필이 조금은 더 나아 보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좀 간단히 생각하겠습니다. 선행을 가는 7번마 드론킬러와 11번마 거미블루, 이 두 마필이 앞선 진행에 2번마 나이스태양이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마필이 역시 2번마 나이스태양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역시 또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인기마죠. 그리고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뒷심 그리고 근성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최근에 지금까지 4번을 나왔는데 데뷔전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 보이지 않았고 2회전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3회전 경주에서 마필이 좀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도 이 나이스태양이 좀 늦발을 했어요. 늦발을 해서 완전히 경주를 망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판에 무서운 탄력을 좀 보여줬던 경주고 바로 직전 경주는 인기 1위입니다. 인기 1위에서 상당히 좀 스타트는 안 좋았지만 뒷심을 보여줬죠. 자, 이 나이스 태양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발주가 그렇게 매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발주도 끊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이 나이스 태양이 선위권에서 자리만 잡고 간다면 저는 뭐 직선주로 해서 당연히 앞선의 마필들을 갈아엎는다라고 보고 있고, 7번마 드론킬러가 직전이 데뷔전이었습니다. 푸르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앞선 전개 후에 마지막까지 근성을 보였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 푸르칸 기수, 제가 푸르칸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들 추천을 좀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선행마에 대한 검증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푸르칸 기수가 혼전 상황 선위권에서 뚫고 나오는 기승술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제 기억으로 몇 번만 무슨 말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진로가 막힘에도 불구하고 전개로 마필을 옆으로 빼면서 추입을 하는데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선행을 갔을 때 마지막까지 버티는 힘 또는 선행마를 가지고 심한 배를 하는 그런 능력은 아직은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드론킬러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긴 하지만
선행을 갈 찬스를 맞이했는데 아마 이 외곽에 있는 11번마 거미블루와 선행 경합을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두 마필이 다 순발력이 아주 막강한 그런 마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에 출전한 다른 마필에 비해서 조금 낮다 정도거든요. 저는 차라리 푸르칸 기수가요, 이 거미블루를 앞에 보내놓고 따라가면 더 나은 전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마필이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주는 그냥 인기마 혼전 구도가 좀 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승군전을 치르는 나이스태양이나 드론킬러, 아직 2세마죠. 이 두 마필이 장래 발전 기대치까지 생각한다면 저는 가능성은 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이번 경주 조금은 예상 외지만 복병으로 보고 있는 마필은 이 4번마 항구스타입니다. 제가 직전 경주에서도 이 마필을 좀 복병으로 봤었는데 아직까지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지금 4월 달에 출전을 하고 장기 휴양 후에 직전 경주 출전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양의 여파, 그러니까 공백의 여파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때 당시 1700을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이제 경주 거리를 줄였죠. 줄이고 나왔는데 이 항구스타라는 마필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혼전에 강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근성이 아주 좋은 마필이거든요. 자, 과연 그 근성을 좀 살릴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이기는 한데 저는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도 좀 괜찮아 보였고요. 기승 횟수가 많지는 않죠. 이동진 기수. 기승 횟수가 그렇게 많은 기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출전 횟수가 많지는 않다는 얘기는 나올 때마다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이 항구스타 어쩌면 완전히 뭐 관심권 밖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마필을 놓고 배팅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들어오면 배당입니다. 그것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견제 없는 상황이라면 항구스타가 부담 없는 막판 승부를 좀 해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나이스태양, 7번마 드론킬러, 11번마 거미블루,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항구스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2번마 라온 에어포스, 4번마 장은 클래스, 7번마 동트자웨이, 9번마 백두 멋쟁이. 아마 이 정도가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번 경주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 인기마하고 비인기마의 능력 차이가 조금은 나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마 선에서 저는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자, 경마라는 게요, 인기마만 주구장창 들어오진 않죠. 그럼 비인기마들이 들어오고 배당마, 복병마가 입상에 성공하면서 배당이 나오는 겁니다. 또 그 재미에 경마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 정도 편성에서 이 마필 잘하면 될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기마 경주에서 솔직히 색안경을 끼고 복병마, 배당마를 찾아내서 적중했을 때 환수의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인기만 꺾어야지라는 생각 갖고 접근을 하시면 경마 오래 하기 힘듭니다. 자, 인기마들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럼 그걸 꺾을 수 있는 배당마나 복병마가 있느냐,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번 경주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기마 선에서 끝날 것이다 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는 있느냐, 다 장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 2번마 라온 에어포스,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어쨌든 승군전입니다 지금. 근데 이 마필이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는데 뒷심은 없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독 선행을 가서 힘 한 배에 성공할 수 있다면 버티는 마필이고요. 옆에서 막 견제하는 마필이 많은 가운데 초반부터 막 치열한 난타전을 벌인다라고 했을 때는 뒷심이 무뎌지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점점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버텨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승군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필의 지금 단점은 승군전이라는 겁니다. 싸웠던 마필들이 다르다라는 거고, 장점은 게이트죠. 게이트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게이트다라는 거, 이 점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자, 4번마 장은 클래스는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역시 승군여에 나오고 있는데 막판 탄력으로 올라와야 되는 마필이고요. 자, 7번마 동투자웨이는 지금 1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죠. 이 동투자웨이가 원래는 선입권님 따라가는 전개를 하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막 앞선에 붙이는 전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이제 7월달 경주에서 게이트 외곽 10번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서 초반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막 치고 나와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이 주행 불량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좀 사행을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막판에 힘이 딸리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행을 한다라는 게 버릇으로 사행을 하는 마필들이 약벽이죠. 그리고 힘이 딸렸을 때도 사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7월달 경주에서 이 동투자 웨이의 행보는 이동진 기수가 초반에 너무 무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상당히 그 선행 그 순발 좋은 마필들이 많은 경주에서 외곽 경주에서 초반에 너무 달라붙었다라고 보고 있고, 주행심사 모습은 괜찮았는데 그 주행심사가 8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오랜만에 주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죠. 기대치도 있었던 마필이고. 근데 18주 만에 출전, 다시 말하면 휴양 공백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고요. 9번마 백두멋쟁이는 승군한 이후에 지금 승군전에서 앞선을 나감에도 불구하고 막판 걸음이 계속 무뎌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이건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좀 승군전, 그러니까 승군을 했기 때문에 상대가 강해진 거죠. 국산마 육군 시절보다는. 그 가운데 선행 경합에서 지금 버텨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경합 상황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백두멋쟁이가 보시면 국산마 육군에서 경주를 했을 때의 모습을 보시면요, 경합 상황에서 근성을 좀 보였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두 경주, 승군한 이후의 두 경주가 어느 정도 국산마 5군이 이렇구나를 좀 느껴봤을 그럴 경주로 보이고, 이번 경주의 외곽이긴 하지만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게이트의 라온 에어포스라는 강력한 선행마가 있기는 하지만 이 백두멋쟁이가 초반에 스타트만 끊어낼 수 있다면 어깨 짚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라온 에어포스의 걸음이 무뎌졌을 때 9번마 백두멋쟁이가 더 올라올 가망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기마 네 마필 중에서 세 마필이 선행을 가는 마필이고, 이 선행을 가는 마필들이 스타트 능력은 있지만 뒷심은 그렇게까지 검증이 안 된 마필들이라는 거, 이 점이 조금은 마음에 걸립니다.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4번마 장은 클래스가 기복은 보이고 있지만 전개로 봐서는 가장 유리한 전개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선행마들이 좀 뒷심이 아직 검증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나머지 비인기마들 중에서 이 앞선의 마필들을 자력으로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 마필이 보이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마 혼전구도로 보고, 다만 어떤 마필을 충마로 세우고 배팅 공략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환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장은 클래스, 2번마 라온 에어포스, 9번마 백두멋쟁이,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동투자웨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배팅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인기만은 있는데 믿을 말은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일단 딱 눈에 띄는 마필은 두 마필입니다. 1번마 금화스테디,
9번마 데블 K. 자, 1번마 금화 스테디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700에는 참 안 어울리는 마필이죠. 이 마필이 막판 탄력도 있고 다 좋은데 뛰는 스타일 자체는 이 1700은 초반 스피드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마필이 1700, 1600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 그 3연속 이제 2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나서 9월 17일 1600m 경주 인기 1위, 그리고 직전 10월 28일 1700m 경주 인기 2위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졸전을 펼쳤는데, 자, 이번 경주는 1700m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순발력 좋은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화스테디 입장에서는 1번 게이트의 이점으로 지금 선행을 갈 수도 있는 찬스를 만난 거죠. 그러면 버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9번마 데블 K, 이 마필한테 속으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저도 참 많이 속았어요. 계속 인기만입니다. 이 마필은 계속 인기만인데 뭔가 특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력 부족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원래는 좀 앞선에서 전개를 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번 경주 그렇게까지 경주 흐름이 빠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데블 K가 게이트는 불리합니다. 게이트는 불리한데 선의권에서 자리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찬스는 만났습니다. 그러면 유승환 기수가 선의권에서 차분하게 초반 무리하지 말고 가는 전개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입상도 가능하다. 결국 이번 경주는 이름값으로 1번마 금화스테디, 9번마 데블 K 이 두 마필인데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최근의 행보를 보면 믿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마필을 자력으로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솔직히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번마 그랜드 실버, 이 마필이 지금 승군전에 나온 겁니다. 9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 3착 1위를 했던 마필인데, 자, 구전을 뛰고 지금 승군을 했다라는 얘기는 뭐 마필이 뭐 그저 그렇다란 얘기죠. 뭐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뭐 이런 마필은 좀 아닙니다. 근데 이 마필은 이제 선의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이번 경주는 금화스테디가 선행을 갔을 때 바로 옆에 붙여갈 수 있는 말이 이번 막 그랜드 실버입니다. 그러니까 전개로는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죠.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또 인기마입니다. 근데 그 인기도에 비해서 그런 인기도에 비례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그렇게까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번 경주는 배팅하기 힘든 경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번을 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마필뿐이 없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 그 이 마필을 놓고 배팅을 했을 때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자, 제가 이번 경주에서 제일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5번마 위너콜입니다. 직전 경주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필 추입 타이밍만 잡을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입상 가능하다. 근데 1700m 경주에서 발주가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그런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절대적으로 불리한데 이번 경주 발빠른 마필이 없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발주, 뭐 발주를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상적인 발주만 받을 수 있다면 막판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직전 경주처럼 아예 이 화면에도 비치지 않는 그런 스타트를 해갖고는 답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최근에 이 위너콜에 대한 조교를 보면 뭐 발주 조교까지 해가면서 좀 강하게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강급이 된 마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 국산마 5군의 약편성에서는 가능성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조심히 보셔야 될 마필로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입상 가능마로 아예 배당마를 놓고 갑니다. 5번마 위너콜, 1번마 금화스테디, 9번마 데블 K,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원더풀 위싱,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솔직히 제가 예상은 했는데 당일 현장 상황 보시고요. 솔직히 마필들이 다 그저 그렇더라. 그러면 커피 한잔 해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상당히 좀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 뭐 국산마 4군 경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들을 다 갖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이 엄청나게 두터워질 경주고요. 이제 승군전을 갖는 마필들도 있고, 다음에 현군에서 이제 그 국산마 4군의 높은 벽을 실감한 그런 마필들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마필도 몇 도 지금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재미있는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뭐 이번 경주의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이 이 5번마 블루밍스타입니다. 자,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좋은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승군 전까지는 좀 근성도 보였던 마필인데, 직전 이제 승군전에서 인기 1위 마필이었어요. 근데 이 국산마 4군의 높은 벽을 조금 느꼈던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번 경주도 좀 위험하긴 하지만 이 마필을 좀 예상해서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의 전개가 저는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가기는 갈 텐데 편안한 선행을 절대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막 치대는 마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버틸 수 있느냐는 좀 검증이 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승군전을 갖는 이 6번마 보름달빛도 최근에 상승세가 좋죠. 이제 3연승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한센의 자마입니다. 혈통적 기대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로서 상당히 좀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조교 모습이 솔직히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지금 이번 경주에 보고 있는 마필은 3번마 몬스터파워, 8번마 한강크라운, 10번마 마이티센입니다. 자, 8번마 한강크라운. 뭐 최근 뭐 한강 시리즈의 마필들이 자기 모습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승환 기수가 주로 기승을 하는데, 자, 2연승을 달렸던 마필입니다. 이 2연승 기간 중에는 계속 선행 승부를 했었던 마필이고요. 자,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에서 인기 1위 마필이었습니다. 압도적 인기였죠. 그런데 선행을 못 갔습니다. 달빛 조각사한테 선행을 뺏기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다가 힘이 빠지고만 그런 마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일보배에 출전을 했죠. 문화일보배에서도 역시 인기마였지만 앞선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강크라운이 그냥 일반 경주에서 보여준 모습이 좀 뭐라고 될까요? 거품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말까지도 나왔는데, 자, 어쨌든 이제 일반 경주로 돌아왔거든요.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8번마 한강크라운이 이번 경주 강하게 선행 트라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선행은 못 간다 하더라도요, 앞선의 마필을 어깨 붙여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강자와의 경험이 있다라는 거, 이 점은 저는 좀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한강크라운의 입장에서는요, 이번 경주 편성이 뭐 약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번의 대상 경주가 다 2세마들을 대상으로 한 대상 경주기 때문에 일반 경주로 돌아왔다라고 해서 뭐 이 한강크라운이 강하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지금 승군전이에요. 하지만 이 마필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상황 체크는 꼭 필요하지만 저는 컨디션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유승환 기수가 이 한강크라운을 가지고 절대 뒤에서 놀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자, 마이티센은 제가 두 번의 경주를 다 추천을 했었고, 직전 경주까지도 역시 강하게 추천을 했습니다.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그러니까 스타트가 딱 됐는데, 스타트가 딱 되는 시점에서 이 마필 어렵겠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1400m라는 경주 거리가 저는 조금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시 1300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물론 기수는 안토니오 기수가 지금 부산에 가 있기 때문에 임다윈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저는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 앞선에도 뛸 수 있는 마필이고 근성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 경험을 한번 했죠. 국산마 4군의 높은 벽을 실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좀 다른 작전을 들고 나오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좀 따라가는 전개, 외곽이기 때문에 초반에 힘한 배를 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가망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3번만 몬스터 파워는 제가 이 발전 기대치를 되게 높게 봤던 마필입니다. 매니 피해 자마죠. 거의 뭐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 몬스터 파워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데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고, 주행시 모습을 보면 약간 고개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닌데, 자, 이번 경주는 어쨌든 게이트에 2점을 좀 안고 있죠. 저는 그 점이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결국 이 3번만 몬스터 파워나 8번만 한강 크라운, 10번만 마이티 센이 초반에 선입권에서 좀 강하게 압박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인기마인 블루밍 스타를 저는 좀 뒤로 돌리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름달빛은 조교 모습이 안 좋아 보였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복병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7번마 드림플레이입니다. 자, 이 마필이 상당히 좀 기복이 있는 마필이에요. 지금까지 10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 그리고 직전 우승으로 지금 승군전에 나와 있습니다. 직전에 멋있는 막판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이 경주를 보신 분들은 이 드림플레이에 대한 기억이 남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직전 경주가 좀 편성이 괜찮았냐 하면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다라는 거. 이 점이 좀 아쉽고, 이 드림플레이는요, 현장에서 이렇게 마필을 보시면 상당히 좀 마필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런 느낌의 마필인데 자기 걸음은 내는 마필이에요.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왜 드림플레이를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복병으로 보고 있냐면 전개입니다. 전개. 여기에서 지금 인기권의 마필들이 대부분 다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입니다. 그리고 앞선에서는 그래도 내놓으러 하는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필들이 대거 초반에 자리 잡기 싸움, 힘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한 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주죠. 그러면 드림플레이는요, 선입권 후미 내지는 바닥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밖에 없는 마필이거든요. 그런데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외곽에서 4코너 이후 직선 주로에서 외곽에서 날라올 수도 있다. 그리고 부담 중량도 어쨌든 낮아졌다. 이 점이 있다라면 이 드림플레이에게도 저는 한 번의 기회는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마이티센, 8번마 한강크라운, 7번마 드림플레이, 그리고 복병마로 이 3번마 몬스터파워,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어쨌든 인기마인 5번마 블루밍스타나 6번마 보름달빛을 제외를 하고 가는 경주고요. 7번마 드림플레이 전개만 잘 풀린다면 승군전이긴 하지만 마지막 한 발은 쓸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토요 경마를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요, 제가 초반에 최근의 편성들이 상당히 좀 빡빡하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까지 나온 이 마필들, 그러니까 오늘 토요 경주에 출전하는 편성을 이렇게 딱 보면 빡빡하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차이가 좀 난다. 그리고 인기마들이 선전할 수 있는 구도다. 이런 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최근의 경주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대부분의 경주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르게 나왔죠. 그렇다고 완전 뭐 백판마가 들어오는 경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인기권선에서 정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배당들은 나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뭐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 경마 결과가 그렇게까지 배당이 많이 나온 그런 결과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망이 높은데, 제가 지지난주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 연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올해 뭐 4월, 5월, 6월 이때 막
배당 팡팡팡 터질 때 이때처럼 뭐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경주들이 많았는데 이번 이제 연말로 갈수록 어느 정도 좀 편성 자체가 빡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들어오는 마필들이 이 정도면 들어올 수 있었어라는 그런 느낌의 마필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인기만 해서 끝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배당이 안 나오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배당의 마필들, 저배당 조합은 지금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자, 제가 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번마 타우루스킨, 4번마 비트러너, 5번마 파이어파워, 8번마 배달이 왕자. 이 네 마필이 인기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네 마필의 능력 자체가 좀 앞서 보입니다. 특히 8번마 배달이 왕자. 전적만 놓고 보면요. 13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마필이 지금까지 싸웠던 이 편성을 보시면요.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배달이 왕자는 전개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앞선을 가는 마필이면서 선행만 고집하는 마필도 아니고 근성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달이 왕자는 저는 좀 더디긴 하더라도 최상위군까지는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발전이 더딘 마필이죠. 자, 이번에 문세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직전에 이제 문세영 카드를 꺼내들고 인기 2위 마필이었죠. 그때 울프 플레이, 천지광풍 뭐 이런 마필들, 그리고 엉뚱하게 오늘 2번 게이트에 출전하는 루미너스 퀸이 3착을 하면서 이제 3복식은 어느 정도 배당이 나왔던 그런 경주에서 이 마필이 인기 2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쉬운 4착을 했는데, 자, 이번 경주 직전 경주보다 편성이 강하냐라고 했을 때 뭐 아주 약하지는 않지만 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세영 기수가 이번 경주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때에 따라서는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1600m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타우루스 퀸도 역시 배달의 왕자와 같은 개념입니다. 저는 발전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봤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한계치에 오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반 경주에서는 무조건 강자입니다. 이 마필은 그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5번마 파이어파워는 직전에 타우루스 퀸과 같이 뛰어서 파이어파워가 이겼죠. 착차가 크지는 않고 뭐 1800m긴 하지만 이 파이어파워라는 마필도 상당히 좀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긴 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강자 틈에서 그렇게까지 막 버틸 수 있는 마필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싸웠던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자들과 싸웠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고요. 강자들과 붙었던 경주에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 파워는 갖고 있는 전적에 비해서는 향후 발전 기대치는 저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고, 이 4번마 비트러너가 인기만데 저는 솔직히 이 마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만한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강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입상은 곧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4번마 비트러너는 글쎄요, 이 마필이 뒤에서 올라오는 막판 탄력으로 좀 올라오는 마필인데 항상 좀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인데, 최근 물오른 기증수를 보이고 있는 이 김동수 기수가 기상했다라는 것 때문에 뭐 이 마필을 약하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어쨌든 이번 편성 좀 강자를 만났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서 좀 엉뚱하게 지금 두 마리를 좀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3번마 뉴문 워리어. 40조 송문길 마방에서 지금 동반 출전을 시켰습니다. 김태희 기수가 최근에 계속 기승을 하고 있는데 아쉬움이죠. 이 뉴몬 워리어라는 마필은 지금까지 30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 3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 3번의 우승과 3번의 준우승이 언제냐면 데뷔 후 6전 만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데뷔전 2착, 그 다음 경주 1착, 그 다음 경주 1착, 국산마 4군에 와서 2착, 2착, 그리고 국산마 4군에서 1착하고 3군으로 승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번 동안 입상이 없었단 얘기입니다. 이 마필이. 그러니까 이제는 뭐 잊혀진 마필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끈끈함을 좀 보이는 마필인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마필입니다. 초반, 그러니까 데뷔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발전하고 뭐 최상위까지는 간다 이렇게 봤던 마필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행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이 성적은 바닥권이에요. 성적은 바닥권인데 내용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어쨌든 뉴문 워리어는 견제가 없어요. 이번 경주에. 그랬을 때 선의권에서 따라가면서 앞선을 좀 괴롭혀 줄 수 있는 마필이고 때에 따라서는 엉뚱하게도 끈끈하게 버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같은 맥락의 마필이 7번마 더 리퍼입니다. 자, 이 마필은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초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반에 만약에 앞선에 붙어 있다면 이 마필은 버티는 마필입니다. 근데 초반에 자리 잡기 실패하고 선의권 또는 후미권으로 딱 처지게 되면 이 마필은 올라올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번마 더 리퍼 이 마필의 초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이변이 일어난다면 이런 마필에서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인기마인 4번마 비트러너나 5번마 파이어 파워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1번마 타우로스킨과 8번마 배다리 왕자를 그냥 한 방으로 본다면 이런 마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 4번마 비트러너나 5번마 파이어 파워는 이번 경주 인기마이긴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복승식의 입상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배다리 왕자, 1번마 타우루스킨, 3번마 뉴문 워리어, 그리고 북병마로 7번마 더 리퍼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합니다. 자, 오늘은 10개 경주죠. 서울이. 이번 경주는 재미없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6시 딱 되고 경마장을 나오면 복잡하죠.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이번 경주는 그냥 어떻게 보면 관전의 묘미가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배팅을 강하게 한다 하기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번 경주는 단방을 보고 있는데 자, 일단 뭐 4번마 어서 말을 해 지금 4면승에 도전을 하고 있고 문세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뭐 싸웠던 마필도 강하고 어쨌든 이 마필은 앞선에 가도 되고 따라가는 전개도 되고 발전 기대치가 무궁무진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경마라는 게 솔직히 기수가 고삐 한번 잡아당기고 삐끗해버리면 못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경마에서 이 마필의 능력 차이가 아주 심하게 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기수가 잘못 제어를 해서 고삐 한번 잡아당기면 평균 한 4, 5마신 이상 차이가 나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승부가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마필의 컨디션이라든가 또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 전개까지 봤을 때 이 4번마 어서 말을 해를 여기서 빼고 논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그 앞선을 가는데 과연 선행마를 몰고 갈 것이냐 아니면 아예 선행을 강타를 해서 이 마필이 쭉 앞으로 뻗어나가 버릴 것이냐 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경주가 어서 말을 해 입장에서는 승군전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 뭐 2번뿐이 안 싸웠지만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과는 다릅니다. 아무래도 혼합 3군하고 혼합 4군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주에 출전한 혼합 3군의 잔뼈가 굵은 마필들이 능력이 있는 마필이냐 즉 강한 말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이 4번마 어서 말을 해가 전개도 좋고 여러 가지 좀 이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 마피를 빼고 논할 수는 좀 없지 않느냐고. 또 하나의 인기마가 20번마 에이펙스입니다. 9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인데 데뷔 당시에는 뭐 크게 이 마필이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완전히 살아나는 걸음을 보이고 있죠. 앞선에 붙이면서 막판 멋있는 탄력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마 팬들 뇌리에는 상당히 많이 남는 그런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번 경주가 이 마필도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인데 저는 이 마필의 지금 조교 모습이 솔직히 크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르칸 기수기는 하지만 저는 10번마 에이펙스가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제가 강하게 보는 마필은 역시 영영삭스입니다. 자, 박우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스타트 능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서 말을 해가 이 3번마 문학성하고 9번마 영영삭스를 보내주고 4번마 어서 말을 해가 이렇게 몰고 가는 전개를 한다면 4번, 9번 이 두 마필의 조합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서 말을 해가 앞선을 확 나가버리는 이런 전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3번마 문학송은 순발력은 좋은 마필이지만 막판 근성이 있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영영삭스 쪽에 조금은 더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고요. 이 두 마필의 전개가 엄청나게 흐름이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흐름이 빠르다라고 했을 때는 에이펙스가 쫓아올 시간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요, 어쨌든 크게 권하지 않는 경주입니다. 크게 권하지는 않는데, 뭐 저도 현장에서 배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이 4번마 어서 말을 해와 9번마 영영삭스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저 배당이 나오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가능성 있는 마필을 3착으로 놓고 3복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인기권의 마필을 다 제외하고 혹시나 볼 수 있는 마필이 있다라고 한다면 3복 공략은 해볼 만한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